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최근 들어 길거리 상가들을 보여주는 유튜브 방송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주로 인근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주변 상권들을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들인데요. 이건 지금 부산대 지하철역 상가에서 그 자영업에 종사 중이신 강대장TV라는 분께서 올린 그 부산역 앞 로데오 거리 모습입니다. 부산대역 인근은 그 부산에서 유명한 상권이라고 하시네요. 1층 로드샵 점포들이 그 권리금이 얼마 전까지는 1, 2억 이상을 호가했다고 하니까 꽤 괜찮은 상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영상을 보게 되면 곳곳에 임대가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실 로데오 거리 같이 잘 되는 자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막 임대가 써붙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대로 물건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바로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금세 주인이 바뀌거나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이렇게 임대로 빈 자리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들이 통계나 숫자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영업 생태계가 지금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지금 홍석천이 하는 뭐였죠? 로드쇼였나요? 아무튼 그런 데서 마치 임대료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하는 듯한 느낌의 방송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건물주들이 정말 높은 임대료 때문에 욕심만 부려서 그런 걸까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세종시에서 있었던 뉴스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빈 상가가 엄청나게 많기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새 건물들이 지금 현재 수년째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신도시들 상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요. 높은 고분양가에 많이들 지금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 상가들을 임대 분양을 받고 나서 이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임대료를 0원, 렌트프리를 1년씩 준다고 해도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것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공짜로 영업할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난 메리트인데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전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오춘봉TV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전에 있는 상권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건물들 임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또 토박이 분이시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가 어떤 위치였는지 이런 가게들이 예전에 잘 되던 곳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대전 역시 엄청나게 지금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구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국가통계포털에서 뽑은 2017년 1분기부터 19년 1분기까지의 상가 공실 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보이시나요? 소형 상가 공실률이 무려 36%가 증가했습니다. 소형 상가들은 1층이나 아래층에서 사용하게 되는 주로 조그만 그 구분 점포들 그리고 로드샵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런 곳이 그 입지가 안 좋은 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A급 상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높은 임대료를 보이는 게 특징인데 상가 공실률이 2년 동안 36%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겨우 2년 사이에요. 중대형 상가는 사실 더 심각해요. 중대형 상가는 상가 특성상 고층 건물들이나 오피스 이런 쪽인데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한번 입점하게 되면은 거의 상가 입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여간에서 다시 빠지다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또 한번 빠지면은 다시 집어넣기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투입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지금 같은 기간 동안 2년 동안이죠. 무려 19%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중대형 상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에 관련된 종사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런 상권들이 계속해서 공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네요. 사실 문재인 정권이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미친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여기다 남발하면서 배가 침몰하고 있었는데 구멍을 그냥 뻥뻥 뚫어버린 격이니 요걸 먹는 게 당연하지만 근본적 원인부터 이 문재인 정권에다 모든 거를 돌릴 수는 없고요. 다른 각도에서도 이 원인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공급량 정보가 아니지만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연도별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를 좀 구해봤는데요.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택지지구와 신규 주택 부동산 좀 같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상업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시장 규모를 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공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은 이 오피스텔 입주량을 봐도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과거 분당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에 대한 상업용지 비율 비교입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 비율이 4.6%였어요. 주복용지까지 합치고 나면은 한 7, 8% 선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상업용지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일정 수준에 맞춰져 있었고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상업 용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두었었죠. 그런데
위례 신도시의 경우에는 과거에 분양을 할 당시에 상업용지 전체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광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례 신도시의 공실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상업용지의 수익형 부동산 증가는 기존 구도심 상권까지도 위축되게 만드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은 상업용지 비율을 계속해서 그 광고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업무용지, 그리고 유통 업무용지, 그리고 복합용지, 준주거용지까지 합치게 되면은 사실 10%가 넘는 상업용지가 분양이 되었었고 엄청나게 많은 상가가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례는 몇 년이 지난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그 공실들이 넘쳐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공실들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지역 상가 공실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작년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면서 지금 도소매 업종, 관련 직종이나 고용 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사업 유통 구조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들 역시 상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영향이기도 해요. 즉, 늘어나고 있는 상가들로 인해서 그 기존 상권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상가를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은 그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수익형 부동산들 전체적인 어떤 침체를 불러오게 될 하나의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상가 공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생존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익형 부동산 건설 제한이나 안정화를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자영업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정책만 시행을 하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의 부실만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막대기로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더 깊은 데로 빠지게 꾹꾹 찍어 누르고 있죠?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임대료에 관해서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이나 여러 제한들을 진행하는 것은 한편으로 옳은 방향이긴 해요. 그렇지만 상가 시세가 안정이 되고 건물주들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상업용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면 많은 분들이 결국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 그리는 어떤 악독한 건물주들은 전체 건물주들 중에서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나쁜 인간들은 사실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에요.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쁜 인간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좌파적 시각으로 가진 자가 적폐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건물주가 무조건 적폐니 규제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은 뒤로는 수익형 부동산의 그 무분별한 확산을 방관하면서도 수익률을 계속해서 제한하여서 은퇴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건물주가 된 순진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네, 정리하자면 현재 상가 공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은 그동안 이어진 무분별한 수익형 부동산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그리고 쇼핑 형태가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자영업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자영업자, 임대업자들의 뚝배기를 깨부시는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내 경기까지 다 박살내버리는 정말 정부의 머저리 같은 그런 정책들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네, 아무튼 대출로 많은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신도시 상권은 과거에 한 4년에서 5년이면 자리 잡힌다는 속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10년 정도는 바라보셔야 될 정도로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냥 상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 자리의 시세들이 결국 분양가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정상적인 그 상가의 월세 수준을 찾으면서 그제야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리 사놓고 10년을 기다리면 내가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상가 투자 등으로 재테크 그리고 노후 준비하겠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고민 많이 하시고 제발 옳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기존의 항아리 상권,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쪽에 안쪽에 안정적으로 구성이 된 굉장히 오래된 상권들이 그나마 안정되다고 보이고, 그런 쪽의 외에는 신규 상권 지역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옳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라이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